마이테스 원투원투. 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민파이 에어드랍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에어드랍 전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민파이 영상을 찍습니다. 뭐, 차후에 민파이에서 조금 더 좋은 뭐, 아이디어나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에어드랍 관련된 부분은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될 거고, 제가 똑같은 영상을 계속 올려서 뭐, 이걸로 뭐, 조회수를 채우겠다, 뭐 이런 건 전혀 절대 없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그리고 에어드랍을 받을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잘못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고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반경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버가 예를 들어 에어드랍 받으세요. 이거 또 맨날 똑같은 거 눌러. 뭐 팔로우하고 리트윗하고 맨날 이거 해. 그럼 그건 로봇이야. 그쵸? 그럼 로봇이에요. 그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잖아. 그거는 제 막내 동생도 다음에 저랑 11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걔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걔도 패스하고. 어, 진짜 막말 조금 보태면 어 그냥 이제 초등학생도 노력하면 그건 다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물론 그것 자체가 노력이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분들은 여기서 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점점 생각이 커져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왜냐면 다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아시죠? 그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음, 여기 보게 되면은 민파의 여러분들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발자라면 근데 개발자가 막 에어드랍을 해주는 비용 이유가 뭐예요? 에어드랍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하기, 홍보 아니면 커뮤니티 회원을 챙기기. 그래서 진짜 비밀리에 자기네들 완전 찐 그런 초기 커뮤니티만 챙기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진짜 잡으면은 진짜 땡 잡은 건데. 아무튼 어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민파의 개발자라면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에어드랍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러한 조건들에 달려있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못 보는, 못 찾는 그런 게 얘네들 걔네들의 이제 민파의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속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누구나 똑같이 수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스비를 태운다. 물론 당연히 주죠. 주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교환만 해서 이 민파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민파일을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파이 에어드랍 받고 나중에 가격대 보면 다 털고 가요? 그럼 그거는 실패한 거야. 그쵸? 그러면 민파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이게 얘가 이런 게 좋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는 사람, 그러면 민파일을 많이 활용해 본 사람이 얘는 문제가 없구나, 개선해야 될 게 뭐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피드백도 받는 거고 이제 그러한 민파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쓰는 거고. 그쵸? 음 근데 우리는 계속 수업만 하면은 누가 예뻐해? 누가 예뻐해요? 어.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민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체인지부터 트랜스퍼, 그다음 디포짓, 그다음 서비스부터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신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는 뭐였냐면은, 트랜스퍼에서 여기 매뉴얼도 여기 친절히 또 나와 있어요. 매뉴얼. 그렇죠? 지갑 연결하기, 계정 교환, 뭐 환승 여기에 있는데, 환승으로 볼게요. 환승. 반복 지불이 있습니다. 반복 지불. 그죠? 반복 지불도 있고, 여기, 뭐, 급여 및 급여도 있고, 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사장이야. 근데 앞으로 암호화폐 USDC로 고정급여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선 자동이체가 설정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생태 저는 아직 민파이 말고는 아직 못 봤어요. 다른 데 물론 나와 있는 데는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덱스 거래소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덱스 거래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내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알고 이용을 했다면 다 기록이 남을 건데, 내가 리스트업을 딱 해. 리스트업을 딱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사람과 안 이용했던 사람과 나뉘겠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굳이 차별화를 둔다라고 만약에 하면은, 하면 제 예시입니다.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떤 이벤트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둘 다 1년 동안 제 채널 구독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좋아요 안 누른 사람이
제 채널에 대해서 더 애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좋아요 이런 거 누르는 것 자체는 습관화가 안 돼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댓글을 이제 가끔씩 뭐 진짜 감명 많을 땐 댓글 달아주실 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좋아요 누르고 댓글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형식적일지 몰라도 만약 한다고 쳐요. 근데 이제 그게 형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못 하겠죠. 형식적인 사람은 뭔가 이제 조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만 반짝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사람인 거예요. 얘네들이 봤을 때는 수업만 하게 되면 형식적인 사람인 거잖아. 그쵸? 제가 지갑을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음. 제가 지갑 연결해보면 여기 머니스트림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음? 돌아가는데 계속 이제 뭔가 하나씩 움직이죠. 저는 이거 보고도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 맞춰가지고 1달러씩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이 시스템이 단순히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뭘 더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아예 중간에 결함은 없을까? 있을까? 음. 그럼 만약에 문제 생기면 내가 이거 이용해 봤는데 너네들이 이거 수수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고요. 지금 테스트 기간이니까 이런 걸 이용하신 분들 한해서 이러한 거를 이제 경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먹기만 하고 맛있네요, 그냥 이런 피드백만 줘요. 그럼 뭐냐 요식업계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돼 보면 진짜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이, 그렇죠? 금액적인 부분이 내가 레페럴 뭐 그런 게 굳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를 열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자주 오는데 돈도 많아. 근데 저 사람은 어쩌다가 가끔 오는데 돈도 별로 안 써. 이막 되게 엄청 짠돌이 같아. 그러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얘네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 트랜스퍼도 해보고 디포짓도 해보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브릿지나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뭐 해보던가,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질문도 해보고, 아니면 이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뭐가 있는지, 뭐 포트폴리오 짜주는 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봐 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과 그냥 거래만 백날 주구장창 하는 사람들은 수수료 대비 누가 더 이득일 것 같아요? 같은 수수료를 쓴다. 오케이. 같은 수수료를 쓴다.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 수수료를 태웠는데 뭐 가끔 뭐 말도 안 되게 뭐 일솔 태운다 뭐 이런 사람이, 저는 이거 받으려고 일솔 태울 바에는요 차라리 그냥 가격대 보고 저점 왔을 때 그냥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트레이드도 많이 안 해줬어요. 원래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개발자랑 얘기를 해보니까는 그냥 어 똑같이 가기 싫다. 이게 제 생각이었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교환 안 해가지고 수수료 안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거에 막 엄청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수료 태우는 작업을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크릿입니다. 어, 아무튼 우리 카페에 힌트가 있어요. 그것도 보게 되면은. 음.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잘 익스체인지에서 열심히 수수료만 태우지 마시고, 이 교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내가 솔라나다, 만약에 솔라나인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솔라나에서 USDC로 바꾸는 거를 만약에 한다면 주기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현금화 작업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음. 약간 예약매도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쵸? 만약 내가 기업의 뭐 회장이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있어. 복지를. 근데 이제 직원들 줄 때는 USDC로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BTC에서 USDC로 이제 주기적으로 바꾼 다음에 뭐 그 다음날 월급 같은 개념으로 이제 여기 트랜스퍼에서 이제 주기만 잘 설정해 놓으면은 이게 월급 시스템이잖아요. 어.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뭐 질문 같은 것도 뭐 해주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패스하고. 그러니까 얘네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뭐 채팅 레벨을 올리려고
맨날 거기서 그거 이거 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거 한두 번 더 해서 개발자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진짜 그 뭐냐 단체 그룹방 있잖아요. 단체 그룹방. 영어도 좀 써가면서 그렇게 티키타카 더 섞으면 그게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 에어드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임할 때 수수료만 무조건 태워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개발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생각을 열어놔야 됩니다. 갇혀있는 사고는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랑 얘기했을 때도 교환 외에 뭐 다른 거에 대한 얘기도 뭐 있었는데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 외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수압으로 다 가스를 태우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이런 기능을 이용한 사람들이 만약에 1000명 중에 100명이라고 치면 아무래도 그게 똑같은 가스비를 태우더라도 누구한테 더 주겠냐라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가스비로 태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어, 이런 거를 이용했을 때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윈파이 관련해서 제가 잘못 얘기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끔 이제 한국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커뮤니티도 사람입니다.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말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님들이 말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말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알아야 그게 제일 정확해요. 내가 잘 모른다? 그럼 알 때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는 의사 선생님이랑 병원 갈 때도 의사 선생님이랑 계속 토론해요. 의사 선생님이 표정이 좀 안 좋아지긴 하시지만 사실상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모르고 얼렁뚱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봐가지고 아무튼 오늘 방송은 오늘 민파에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이렇게 트랜스포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 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